만약에 고소인이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이 모두 처분행위 이후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인과관계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죄명에 따라서 어떠한 점을 생각하면서 피해자 신문에 대비해야 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초반에 질문에 간결하게 답변하고 잘 넘기시면 수사관이 사기죄의 개별적인 구성 요건에 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하시고 가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이제 객관적인 구성 요건인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손해,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구성 요건인 고의, 불법 영득 의사가 모두 인정이 돼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처분행위는 피해자가 뭐 돈을 넘겨주거나 땅을 넘겨주거나 하는 그런 재산적인 처분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속아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지 기망과 무관하게 처분을 한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구성 요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고의와 타인의 물건이나 이익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인 불법 영득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기죄 성립을 이제 부인하겠다고 정하신 거면 이런 구성 요건인 뭐 기망행위, 처분행위 이런 것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없다고 다툴 것인지 정확히 정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보통은 처분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뭐 고소 자체가 잘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뭐 고의, 불법 영득 의사를 주로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 요건 중 일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 성립을 다툰다는 점에 관한 일관성도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사기죄의 구성 요건 중 어느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인지에 관한 일관성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구성 요건 중 어느 부분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답변해야지 하고 이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수사관의 질문의 내용이 구성 요건 중 기망행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처분행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고의에 관한 것일 수도 있는데 피의자로서는 지금 수사관이 하고 있는 질문이 구성 요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질문인지 잘 캐치를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부인하기로 정했으면 부인을 하고 인정하기로 정했으면 인정하는 답변을 해야 조사가 수월하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여금 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용도 사기를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도 사기는 이제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자금을 빌리고 실제로는 사업 자금을 안 쓰고 개인적인 용도로 그 대여금을 사용하면 용도에 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되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용도 사기로 고소가 된 경우에는 이를 다투려면 실제 대여금이 처음 말한 대로 사업 자금으로 쓰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고 말했거나 아니면 용도를 말하지 않고 대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본인도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고 평소에 피해자와 금전 거래가 많아서 과거에는 사업 자금으로 빌려 쓴 적이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빌렸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기망 여부를 다투기로 결정을 했다면 수사관이 무슨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빌렸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고 하고 빌렸다 이렇게 단호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본인이 어떤 용도로 빌렸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다라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피의자에게 어느 회사를 운영하는지, 돈을 빌릴 당시 회사 재정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 중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지금 사업이 어렵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문자를 제시하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로서는 이 질문이 본인의 기망행위 유무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 의도를 잘 파악해서 단호하고 정확하게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그 다음 달에 대금이 들어올 것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라는 답변과 함께 회사의 계좌 내역을 이제 보여주거나 피의자가 보낸 문자는 대여를 할 당시에 문자가 아니라 예전에 다른 돈을 빌릴 때의 문자라는 답변 등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짓말을 하시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다투는 부분과 관련한 질문들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본인이 다투는 부분에 관한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망행위와 관련해서는 각 행위의 일자를 잘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제 속아서 처분행위를 했다는 그런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기 전이나 그 당시에까지는 기망행위가 존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소인이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이 모두 처분행위 이후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인과관계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또 다른 대여금 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변제 자력에 관한 사기를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소를 하는 사람은 피의자가 언제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대여를 할 당시에 변제 자력이 없었는데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제 자력은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있다가 그 이후에 회사 사정이나 개인 사정이 어려워져서 변제할 능력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뭐 내년에 매매대금이 들어올 것이 있어서 이를 설명하고 빌렸는데 나중에 매매대금을 줄 다른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았고 뭐 그 결과 변제를 못했다면 이는 변제 자력에 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잘 설명하면서 피의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들도 언제 말한 것인지 시기를 잘 특정해서 진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신문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요령을 가지고 답변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사 참여를 하기 전에 의뢰인분들께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본인이 다투는 것 두세 가지 정도만 포인트를 잘 기억해서 그에 관한 답변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꼭 기억하실 점을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시면요. 혐의를 다툴지 말지를 정하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사기죄의 구성 요건 중 어떠한 부분을 다투는지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다투는 그 구성 요건 부분에 관한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이를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다투는 취지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술을 하실 때 자신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위 이런 것에 관한 시기를 정확히 특정해서 진술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